코카콜라도 없고 약도 없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생리대나 콘돔조차 없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가장 어처구니없는 규제 중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정부가 금지하는 가장 충격적인 15가지 제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금지된 제품들을 통해 얼어붙은 나라의 비밀스러운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위. 생리대 금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독재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비판과 상업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제품조차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가장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것은 여성들이 생리대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사실입니다. 북한의 상점에서는 생리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북한 여성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면직물을 이용해 직접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하며 최대한 여러 번 재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생리대를 사용하면서 북한 여성들은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면직물은 제대로 세척 및 관리되지 않으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노출될 경우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천생리대는 악취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리대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암시장에서 생리대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감옥에 갇히고 끔찍한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4위. 위약품 판매 금지. 북한의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주민들이 위약품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월급에서 약 1%를 사회보험료로 징수하며 국가가 모든 의료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진료비, 처방전, 수술비, 약값까지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은 자체 생산되는 의약품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항상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초의료기관에 아무리 호소해도 약을 처방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연간 의료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정부가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국가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공급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위. 코카콜라 금지. 탄산음료, 특히 코카콜라를 좋아한다면 절대 북한에 가지 마세요. 북한에서 코카콜라를 들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 세계에서 코카콜라가 금지된 나라는 단 2곳뿐이었습니다. 쿠바와 북한. 그러나 쿠바에서 코카콜라 판매가 허용된 이후 북한은 코카콜라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북한이나 쿠바에서 자사음료가 판매된다면 그것은 밀수를 통해 유입된 것이며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는 정치적 문제에서 거리를 두려 하지만 이 브랜드는 미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과 같은 주요 역사적 사건들과도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북한에서는 코카콜라가 비판과 반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북한 시민이 거리에서 코카콜라를 마신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반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강제노동 수용소나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12번. 맥도날드 금지.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맥도날드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빅맥, 감자튀김 또는 맥도날드 메뉴의 어떤 음식도 주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부유층들은 국가항공사인 고려항공을 통해 맥도날드를 구매하며 제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들은 평양의 특정 레스토랑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김정일은 고기겹빵이라는 햄버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두 겹의 고기로 이루어진 샌드위치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유럽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치즈와 맥도날드를 포함한 패스트푸드를 즐겼습니다.
그의 체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와인, 외국산 담배,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번 북한원 사용 금지. 북한에서 북한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은 북한의 공식 통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을 위한 상점에서는 유로, 위안화, 한국원, 심지어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있지만 북한원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스름돈이 부족할 경우 고객들은 환불 금액에 상응하는 다양한 외국 화폐를 받게 됩니다. 이는 북한 경제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금융 시스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한 통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공식 환율은 국가가 통제하는 요소로 광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초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원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두 번째 환율이 존재하며 1달러당 약 8천 북한원으로 교환됩니다. 이 주제는 외국인들에게 금기시되고 부정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보기엔 비합리적인 금지가 결국 북한의 통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0번 한국 문화 제품 금지. 음란물과 한국 문화 콘텐츠는 북한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를 시청하는 것은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문화 DVD를 구매하거나 소지하고 시청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화 산업을 구축해왔습니다. K-팝과 영화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북한 정부는 내부로의 침투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 문화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막기 위해 김정은은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2013년 북한의 7개 도시에서 약 80명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시청한 죄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예외가 없으며 이는 나머지 주민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고 북한 체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9번 인터넷 사용 금지. 북한은 인터넷을 숨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이버 공격이 북한 해커들에게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은 사치품이며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별표 광명, 황명, 별표이라고 불리는 북한 내부 전용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대부분 정부기관과 조직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북한의 모든 인터넷 인프라는 정부가 관리하며 보안기관이 통신망과 긴밀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별표 제27국, 통신감시국, 별표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됩니다. 북한 주민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스마트폰도 존재합니다. 이곳의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수입된 후 북한 브랜드로 다시 라벨이 부착됩니다. 대부분 저렴한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이며 사용자 추적 소프트웨어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잠금 해제된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지만 적발될 경우 체포되거나 무거운 벌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가 별표 레드스타, 별표라는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로 실행됩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컴퓨터에도 사용자 활동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국제 네트워크에 접속하려 하거나 유럽 및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시청하면 즉시 체포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8번 청바지 금지. 북한에 가야 한다면 모든 청바지를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 청바지를 입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세계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북한 여성들은 주로 1940년대 스타일의 클래식한 드레스, 노동자 복장, 군복 또는 전통적인 한복을 입습니다. 평양에서는 공식 문서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사람들의 복장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청년단 단속반이 거리를 순찰하며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단속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반바지, 타이트한 옷, 청바지를 입으면 쉽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보일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정책과 엄격한 규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패션은 착용자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보와 뉴스는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므로 관련 정책과 처벌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뉴스기관과 국제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서구식 옷을 입는 사람들은 단순한 행정처벌이나 일시적인 구금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정치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7번. 헤어스타일 규제. 복장 규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개개인의 헤어스타일까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작년 북한은 자국민을 위한 표준화된 헤어스타일 28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평양은 이 28가지 헤어스타일이 자본주의에 나쁜 영향을 막고 가장 편안한 스타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여성용 헤어스타일이 18개, 남성용 헤어스타일이 10개입니다. 여성들은 비교적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혼 여성들은 웨이브 같은 변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남성들은 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 머리 길이가 5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2주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평양 정부는 긴 머리가 뇌의 영양분을 소모한다 고 주장하며 짧은 머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년층 남성들은 조금 더 긴 머리를 허용받지만 그 길이도 7c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 남성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헤어스타일, 옆머리를 짧게 깎고 윗머리를 길게 남기는 스타일을 따르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타일은 1990년대 서구에서 유행했던 헤어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은 북한 국민들은 서구화를 피하기 위해 엄격한 헤어스타일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정작 지도자는 그러한 규제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번. 개인 주택 구매 금지. 북한에서는 주택 시스템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정부가 주택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주택을 건설한 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모든 주택이 정부 또는 집단 소유이며 일반 시민이 개인 주택을 소유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주택 할당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주택은 고위 관리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군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때때로 시민들이 직접 지은 집조차 정부 소유의 토지 위에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몰수되어 다시 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택이 대체로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5번. 외국산 담배 금지. 북한에 갈 일이 있다면 외국산 담배를 절대 가지고 가지 마세요. 밀수 혐의로 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담배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북한은 흡연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 법은 개정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담배를 제한하고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 및 건물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기업 및 주거지역의 벽에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외국산 담배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산 담배가 충분히 품질이 좋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애국적이지 않다고 여기며 북한 관리들이 외국산 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또 한 번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그가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포착했으며 북한 국영 매체도 김정은이 평양의 한 어린이 캠프를 방문하는 동안 오른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가 피우는 담배는 프랑스산으로 한 개비당 가격이 무려 $70, 약 9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은은 고급 담배를 즐길 줄 아는 미식가이며 북한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고 이런 사치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4번. 자동차 구매 금지. 북한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2019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지만 자동차는 2만 3천 대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정부, 경찰, 군용 차량입니다.
북한에서 자동차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법률, 가격, 시장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북한에서 자동차를 개인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195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는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북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업무용 또는 정부기관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북한은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개인 차량이 국가 교통 시스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소유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등록과 구매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친척의 승인 절차와 구매 사유 심사가 복잡하여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번 콘돔 금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콘돔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수십 년 전 암시장에서 간혹 발견되긴 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콘돔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아이를 낳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부족하며 가족계획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성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어도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성병에 걸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치심과 조롱을 견뎌야 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으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자신이 걸린 병이 삶에서 가장 큰 오명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2번 종교서적 금지. 북한에서는 성경, 불경 등 어떠한 종교서적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가져온 종교서적과 신앙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종교서적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을 처형, 고문, 체포, 탄압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 정보가 극히 제한된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박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신앙단체의 수나 신자 수를 추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 종교 탄압이 발생했으며 특히 1992년에는 100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현재 북한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와 관광객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찰의 승려들도 실제 승려가 아니면 기독교는 서구에서 온 체제 위협 요소로 간주되어 북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귀걸이 착용 및 염색 금지. 북한에서는 금발, 빨강, 초록, 무지개색 같은 머리카락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단, 흰머리는 검게 염색할 수 있지만 다른 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색으로 머리를 염색한다면 염색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용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염색약을 부르주아 사상을 퍼뜨리는 요소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걸이 착용, 귀 뚫기, 배꼽 피어싱 등도 제국주의적인 서구 부르주아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바지나 머리 염색처럼 귀걸이 착용 역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패션 경찰은 길거리에서 귀걸이를 착용한 사람을 단속할 수 있으며 양쪽 귀에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귀걸이와 액세서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북한은 관광객들에게 점점 개방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엄격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방문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의 삶을 둘러싼 신비로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금지 조치는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북한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